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응급처치는 원래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진 관계로 응급처치마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동영상 자료도 사실은 엄청 많이 잘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할 때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퀴즈도 풀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이 뭐 응급처치의 전부는 아니고 당연히 그 단편적인 짧은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다룰 거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 화상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독극물 섭취 같은 거에 관련된 음독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과출혈,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아니면 과호흡, 이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과호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도폐쇄, 숨 쉬는 길이 막혔을 때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만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되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화상 입는 고통이 그 다른 고통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화상을 입으면 이게 또 심하게 입으면 안 돌아오잖아요. 잘, 그쵸? 선생님 여기 팔에 화상 입은 데가 있는데 어디 불에나 뜨거운 데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당에서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살이 싹 쓸렸어요. 강당 바닥에. 그래서 화상 자국이 이렇게 난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피가 난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우 그냥 되게 쓰라리고 뜨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화상 입은 것처럼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저 화상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들의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의 그 화상 사고 중에서 피부 이식을 이제 해야 될 정도로 범위가 넓은 경우는 피부 이식을 해요. 이제 자기의 신체에 있던 그 다른 부분의 피부를 이식하는 거죠. 옮겨서 하는 건데요. 최근에 한 60% 이상이 진짜 어린 꼬마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게 있는데 과연 무슨 사고 때문에 화상 사고를 입을까요?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정수기, 2번 물 끓는 냄비, 3번 성냥장난, 4번 러닝머신, 5번 운동장 슬라이딩. 뭔거 같아요? 정답은요. 여러분들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이 왜 화상사고를 입느냐 할 수도 있는데 러닝머신 기계를 작동하다가 이제 잘 아이들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끄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러닝머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벨트에 끼어서 거기에서 화상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마찰로 인해서. 그럼 러닝머신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의외로 정수기나 뭐 뜨거운 냄비 위한 사고보다도 러닝머신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만약에 대는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물에 드었어요. 자, 1번 해야 될 일 맞춰보세요. 찬물을 붓는다. 2번 찬물을 마신다. 3번 붕대를 감는다. 4번 물에 젖은 옷을 벗는다. 5번 더 뜨거운 물을 붓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물에 젖은 옷을 벗는 게 제일 첫 번째. 지금 이 뜨거운 물에 대는 화상일 때는 그런데요. 이게 또 실제로 그냥 뭐 불이나 뜨거운데 이렇게 닿아가지고 화상을 입고 피부가 손상됐을 때는 또 달라요. 옷을 바로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문제쯤에 나중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이제 물을 이제 뿌릴 거예요. 물을 좀 뿌려줘야 돼요.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온도랑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기 안 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원래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뜨거운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찬물을 바로 부으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을 하는데 시간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거기다가 콸콸콸콸콸 이렇게 바로 직접 붓는 건 아니고 이렇게 흐르듯이 쓸어서 흐르듯이 그렇게 부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가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첫 번째 뭐부터 한다 그랬죠? 그쵸. 물에 젖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뿌립니다. 아까 미지근한 물로 몇 분? 10분. 그쵸? 미지근한 물로 10분 뿌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거기다 깨끗한 수건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으로 가면 되겠죠. 병원으로 가면 되겠죠. 병원으로 가기 힘들다 그러면 119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응급처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119 대원이나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면 좋겠죠. 화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뜨거운 물에 닿는 그런 거를 열탕 화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에 직접 이제 피부가 닿는 화염 화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리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쓸려서 되는 마찰 화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화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염산이나 뭐 그런 뜨거운, 그러니까 피부를 타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먹었거나 닿았을 때 하는 그런 화학 화상이 있는데요. 거의 절반 정도가 어떤 종류의 화상을 입을까요? 뜨거운데 불에 직접 닿는 화염 화상을 절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화상, 그러니까 딱 불에 직접 닿는다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냄비나 이런 데 닿았을 때요. 그쵸? 엄청 뜨겁게 달궈진 곳에 닿았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화염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1번 찬물 붓기, 2번 곧바로 옷을 벗기기, 3번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4번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아까 열탕 화상 그 뜨거운 물 부었을 때는 옷을 먼저 벗긴다 그랬죠? 화염 화상일 때는 여러분들 옷 벗기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옷을 입은 상태로 그런 뜨거운 물 말고요. 물건이나 불에 데우면은 옷이 녹겠죠. 옷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눌러붙습니다. 피부도 단백질이죠. 둘러붙어요. 그럼 그 상태로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갗이 쫙 찢겨져 나가겠죠. 더 큰 손상을 야기하고 거기 손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거기로 세균이나 각종 그 외부의 병균들이 침투하겠죠. 피부로. 그게 사실은 화상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화상의 피부가 손상되고 조직이 손상돼서 거기로 세균이나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감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폐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은 그 부분만 남겨야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더 안 벗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아니라 벗기지 마세요. 벗으면 안 돼요. 그렇게 뜨거운데 데워가지고 눌러붙은 상처는 그렇습니다. 지금 열탕화상이랑 화염화상 얘기했고요. 그다음 빙초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마시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빙초산은 여러분들 그 식초 종류인데 조금 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물을 타거나 해서 그렇게 쓰는 식초인데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잘못 먹다가 식도가 타거나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거기에 여러분들 뭐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피부에 닿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닿아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줄줄줄줄줄 부어줘야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락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뭐 세제죠. 세제 종류인데 이런 거를 막 마시면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빙초 사진에 락스 그걸 누가 마셔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만 통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료수병이나 이런 데다가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마시거나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마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토하게 하면 안 돼요. 등 두들겨서. 삼켰으니까 토하라고 막 이렇게 등을 두들겨서 토하게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물 너무 많이 마시게도 안 돼요. 세 번째로, 평평한 곳에 똑바로 눕혀도 안 됩니다. 우유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속을 약간 조금 달래주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등을 두들겨서 토하게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약간 독한 걸 먹었어요. 들어갔죠, 목으로. 토하죠. 그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오죠. 이미 내려가면서 손상이 됐죠. 토한다고 올라오면서 다시 손상돼요. 두 번 죽이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물을 많이 마셔도 위험한 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오액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유 같은 거 한 잔 정도만. 똑바로 눕히면 뭐가 안 좋냐? 사실은 똑바로 눕히는 것도 좋지 않은 게 여러분 뭔가 음식이나 이런 거 먹고 바로 눕지 말라 그러는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위산이 역류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있는 게 이쪽으로 역류하기가 쉬운 거예요. 서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이게 내려가려고 그러지 올라오려고 하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우면 누울수록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기가 쉬워지겠죠.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 이 상태에서 잘못 역류하면은 기도가 폐쇄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바로 눕히는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화상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119 이외에 위급한 상황에서 걸 수 있는 전화번호 뭘까요? 이거는 중간 문제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1, 3, 3, 얼마요? 9. 1339 기억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 걸 수 있는 전화입니다. 119 걸면 되죠? 네. 이제 여러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를 많이 흘렸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액자나 거울이나 뭔가 어항이나 이런 거를 와장창 깨뜨려가지고 유리 조각이 엄청 많이 이제 막 파편이 튀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막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친구나 가족이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깨끗한 수건으로 덮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을 먹이면은 물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안 좋은 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우리 몸 속에 그 농도가 있어요. 그 물이 차지해야 되는 농도가 있고, 그치? 피가 차지해야 되는 농도가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빈혈이 오는 것처럼 핑 돌고요. 피가 부족한 현상인 거죠. 물이 차니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박힌 유리 조각을 뺀다. 이것도 좋지 않아요. 내가 여기 박혀 있고 뭐 피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뽑는 순간 대출혈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은 막혀 있었는데 그게 뚫리면서 그 다음에 유리 조각으로 막고 있었던 게 딱 풀리면서 피가 막 터져나오니까 굉장히 위험하고요. 상처 부위는 최대한 높게 두는 게 좋겠죠?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게 일단 좋겠죠.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서 뿜어내는데 밑에 있으면 피가 굴줄줄줄 나오고 있죠. 약간 위로 올리고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덜 할 거예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고 있어 수건을 댔는데 금방 그냥 시뻘개졌어요. 수건이나 뭐 이런 거를 댔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시뻘개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흙은 축축해졌어. 그걸 다시 뺄까요? 뗄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아까 막았던 거를 뗐을 때처럼 피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새 걸로 교체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대로 둬도 안 되겠죠. 수건이 어느 정도 이게 피를 흡수하면은 더 이상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이거를 떼가지고 알콜로 소독을 하든 새 수건으로 갈든 떼는 것 자체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깨끗한 새 수건을 그 위에다가 덧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대고 있던 수건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지만 그 위에 있는 덧댄 새 수건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방법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별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손가락이나 이런 발가락이나 이런 데가 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친구 있거든요. 손가락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붕대로 감아서 피가 안 나게 지혈을 시킨 다음에 잘려진 손가락을 찾아서 얼음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혈을 한 것까진 잘했어요. 피가 뭐 콸콸콸 날 테니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막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어디가 잘못됐나요? 얼음물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얼음물에 넣으면은 세포 다 파괴되고 그쵸? 얼어서 동상 걸려서 조직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해도 이어붙일 수 없어요. 그럼 얼음물이라는 얘기 대체 왜 나온 걸까요? 얼음물에다가 직접 바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걔를 봉지 같은 데다가 비닐봉지 같은 거 있죠? 물 안 새게 안 들어가게 잘 밀봉해서 묶은 다음에 걔를 얼음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손가락 자체가 물에 닿아버리면 얼음에 닿아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손가락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깨끗한 수건으로 싸가지고 넣는 게 괜찮겠죠. 근데 이게 당황하다 보면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이 잘렸는데 언제 수건을 찾고 언제 얼음물을 찾고 언제 그 비닐봉지를 찾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고 가족들이 누군가 다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생각해서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항상 재난안전이나 이런 응급처치는요 여러분들 100%안 다치고 100% 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비슷한 거 써야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최대한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100% 사나요? 다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거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너무 심하게 입었다든지 아니면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 이미 뭔가가 조직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접하기, 그치? 하지만 우리는 100%가 아니라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응급처치의 중요한 점이라는 거 하는 거죠. 어, 그 심폐소생술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기도폐쇄랑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하임리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묶어서 하도록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과호흡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2시간에 걸친 내용이라서요. 사실 동영상 이미 거의 20분이 되겠지만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 빠르게 막 이러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되게 어지러워한다든지 운동을 특별히 하거나 막 뛰지 않았는데도요. 여러분 그걸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되게 흔한 증상일 수 있어요. 어, 선생님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당황스럽지만 본인이 정말 당황스러워요. 숨이 안 쉬어져서 그냥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계속 숨을 이렇게 쉬게 되는 거야. 숨을 이렇게 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산소가 들어가고요.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와요. 그쵸? 근데 이게 들이마신 게 너무 많으면 이산화탄소랑 이게 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숨을 쉴 때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적당한 비율로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세요. 비닐봉지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비닐봉지를 코랑 입에다가 씌워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봉지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숨을 쉴 때 아무리 헉헉헉헉 거리면서 숨을 쉬더라도 내가 내쉬는 거를 다시 마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지 같은 거 대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게 좋지만 그게 없으면은 손으로라도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거였고요. 이거 약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라서요. 여러분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응급처치에 대해서 지금 다뤄본 게 화상이에요. 화상도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화염화상, 열탕화상, 그다음에 화학화상, 마찰화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과출혈이라는 거 피가 많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호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개 정도 다룬 것 같은데요. 기도폐쇄나 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따로 떼놓고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 많았고요.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뭐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친구를 살리고 언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애기도 그렇고요. 동물도 심지어 본능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나 자기 부모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모르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 살리고요. 모르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의 생명에 중간이 없죠? 살거나 죽거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라도 너무 그냥 쫙 넘겨보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쭉 보고 아니면은 관심 있으면은 유튜브에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응급처치를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